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29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 2장이죠. 자, 오늘 뉴페이스들 네. 오비른 가라 YB가 왔다 이런 겁니다. 예, 뉴페이스들 특집으로요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고 저희 방은 좁고 해서요 두 패로 나눴습니다. 내일도 뉴페이스, 오늘도 뉴페이스. 오늘은 먼저 모니터 라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각자 누군지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뉴페이스들 가운데서는 제일 오래된 김규명 활동가라고 합니다. 지금 종편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종편을 계속 담당하고 있고요. 담당하게 될 거고 이제 이범호 활동가랑 함께 나가게 된다는 얘기를 방금 전에 들었는데 네, 그렇게 아마 전문 방송인과 함께 방송하게 되니까 좀 부담이 좀 덜어지는 상황입니다. 아이, 벌써 이거 라인 타는 거 같아요. 아, 중요한 거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민원연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저는 선거 기간 동안 종편을 봤었고요. 종편팀에서도 유일하게 번갈아 가면서 봤기 때문에 사사를 다 본 유일한 활동가입니다. 자기 자랑 멋져. 근데 이번에는 방송으로 자리를 옮겨서 방송 모니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 활동가 엄재희라고 합니다. 저도 동준 씨랑 같이 이제 종편을 쭉 봐왔고 앞으로는 이제 신문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비하 용어는 아닌데 이분들을 보통 한꺼번에 부를 때는 종편이들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종편이들, 요즘 종편이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막 이렇게 종편팀의 숙명입니다. 숙명. 숙명이에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이 종편으로 훈련이 된 이 세 분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특히 동준 씨하고 제이 씨는 이제 각자 자기 매체를 이제 하나씩 차지하고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민원연이 막 커져가지고 이렇게 뭔가 독립을 시키려니까 좀 심란하기도 하고 이전에 좀 잘했던 나은 씨나 봉우 씨처럼 이제 이 분들이 제 역할을 잘 해줄까 막 걱정이 되잖아요. 본인들도 걱정되죠. 그런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앞으로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누군가에게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민을 이 방송을 보고 어떤 문제점을 느껴서 이것을 어떻게 찾아 나갔는지 저는 그 내용을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독자들한테 또 하나의 미디어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 청취자들한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가질 필요 없다.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난 가르칠 처지는 아니잖아, 전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계속 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계속 그걸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했던 부분들, 내가 이걸 읽었는데 이거 지적할까요 말까요 저한테 막 물어보시고 이제 봉우 씨한테도 물어보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방송에서 그런 과정까지 같이 녹여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탈곡기 들으셨어요? 소감 그동안. 저는 퇴근길에 듣는 편인데요. 제가 출근 초기에 했을 때는 3월부터 나왔는데 살짝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이 제가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는데 3, 40분 들을 때 좀 남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근데 요즘은 이제 또 PD님께서 좀 조절을 하셔서 퇴근길 딱 맞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도 적당한 것 같고요. 뭐 내용이라든지. 내용 얘기 말고. 내용은 저희가 뭐 종편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익숙했는데 사실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신문 방송은 종편에서 일을 하면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고서가 나와도 일하느라 못 보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보고서를 읽는 것보다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엔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 들으면서 그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여기 취직하기 전에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제 미디어 탈곡기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때 이제 면접 보기 전에. 그래서 그때 들으면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이렇게 알찬 방송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진짜 이게 저도 정말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보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는데 내용 정도 되게 들을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뭐 이제 저도 가끔씩 퇴근할 때 이제 뭐 다 듣지는 않고 이제 뭐 이렇게 그날 따라 기분에 따라서 듣는 날고 정말 좋은 듣는데 팟캐스트라며. 근데 이제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잖아요 퇴근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르는 날도 있고 아니면 제가 보고서 쓴 날이 뭐 소개된 날이면 뭐 좀 챙겨 듣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 이제 아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보고서 중에 그 300mm 방사포 얘기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고 나서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냥 채널 A와 JDC가 약간 화면을 다르게 구성했다라고만 생각했지 그 300mm 방사포가 실제로 거기 있는지 없는지까지 따질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아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어떤 노련한 이 모니터의 자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네네. 정말 얘네가 왜 이렇게 했을까를 그쵸. 계속 고민하다 보면 아 얘네가 처음에 봉우 씨가 저한테 얘기할 때도 300mm 방사포가 어디까지 쏠 수 있느냐만 그것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다시 뒤져보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휴전선 뒤로 가 있는 거냐 휴전선에 와 있는 거냐에 따라서도 또 그 하는 게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논의가 고민을 계속 이게 맞아?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보도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뒤로 빠져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문 있잖아요. 그걸 계속 던져보는 거죠. 그냥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를 그러다 보면은 좀 풍부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더 뭐 저는 사실 여기 제국기 뉴스 어장 시절부터 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들어왔고 뭐 늘 감사히 듣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 그 방사포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관점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바이브? 짬바라고 요즘 유행. 아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 제가 원래 그런 그 줄임말 있잖아요. 그런 걸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은 씨가 보고서 써주면 나은 씨가 오타를 내도 내가 그게 줄임말인 줄 알고. 보고서에는 줄임말 잘 안 쓰지 않나요? 아니에요. 뭐 처음에 옛날에 지금은 이제 지났지만 나은 씨가 예전에 그 카드뉴스를 처음 만들어줬어요. 들어오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제가 이거 카드뉴스 한번 만들어주세요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뭐가 만렙 이렇게 쓴 거야. 근데 나는 만렙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해주 그 이후로 제가 계속 그런 식의 줄임말을 몰라가지고 계속 뭐랄까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저하고 봉우 씨하고 둘이 터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봉우 씨 좀 불러주세요. 봉우 씨 들어왔으니 인사를 하시죠. 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간단하게 미디어 스크랩 하나 하고요. 나쁜 보도 스크랩 이렇게 두 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나쁜 보도 스크랩은 지금 계속 제가 말하지만 이제 창고 대방출 나와 있는 것들만 일단 털어야 됩니다. 지금 이동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보고서가 이렇게 완성된 제품이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월요일쯤에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신에 나은 씨하고 뭐 유민지 부장이 지금 이제 문제로 지적을 해놨는데 아직 안 쓴 것들이 좀 있어서요. 아마 내일이랑 뭐 금요일까지 몇 개 보고서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제가 방송에 앞서서 정정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방송 도중에 제가 TV조선 김미선 기자가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랬는데 차장으로 승진했다고 하네요. 사실관계 확인 결과. 예, 저 차장은 당연히 부장보다는 한 단계 낮은 직급이기 때문에 예, 정정을 드립니다. 왜 사람을 승진을 시키고 그러십니까? 네, 제가 너무 좋아해서 팬이 돼가지고 원참 헷갈렸나 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미디어 스크랩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너무 바빠가지고 빼먹었는데요.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개선 방안을 어제 이제 냈습니다. 월요일날 방통위가 의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KBS, MBC, EBS 이사가 8월 말로 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애초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방송법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된 내용이 통과가 됐으면 아마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해
개정이 됐겠죠. 그런데 법이 그대로예요. 과거법. 지금 있는 그 방송법은요. 사실은 굉장히 예전에 90년대 초반인가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좀 좋게 말하면 이 얘기는 김영국 위원장, MBC 위원장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지금의 방송법 그 이사 선임 그 내용은요. 예전에 87년의 민주항쟁 그 정신을 반영해서 90년대에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여야의 정치권 개입을 나름대로 차단해 보려고 그렇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독립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전문성과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감안해서 선임한다라고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 법이 지금 개정되지 않고 이번에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임기가 마무리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칼을 가지고 있느냐, 칼자루를.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여태까지 계속 법이 바뀌네 마네 하면서 논란이 많았고 자신들도 지금 개정안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8월 이사는 자신들이 정권을 가지고 뽑아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청와대나 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바른미 뭐 이런 다른 정당들 모든 그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이거든요. 정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사를 우리가 한번 선임해 보겠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저는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안을 내놓기를 기대하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제 발표된 안에 따르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느낌.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그 핵심은 그거예요. 정당들한테 추천을 받더라도 공개 모집을 하겠대요. 제출하는 서류가 있잖아요. 방통위에. 근데 그 제출하는 서류를 공개하겠다는 건데 공개용 버전과 비공개용 버전 그러니까 방통위만 볼 수 있는 버전 두 개가 따로 있고요. 공개용 버전에는 누가 추천했는지는 쓰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이 지금 이사에 그 자천 또는 추천되었는지 어찌됐든 지원서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번에 방통위가 의결을 한 거예요, 방식을. 그래서 누가 추천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사실 우리 시민들은 감시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저희 뭐 민원연도 그렇고 방송독립 시민행동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방송독립 시민행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민검증단을 그러니까 검증 제도를 만들어라. 그래서 전에 이제 KBS에서 사장 추천했을 때의 방식처럼 뭔가 그 국민 검증단을 이렇게 뭐 국민 그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요. 누가 지원했는지를 정확하게 올려주고 거기에 최소한의 그 사람들의 정보를 그 사람의 경력 같은 것들을 공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제 의견 수렴을 하기는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의견을 적어요. 핵심은 우리가 쓴 의견이 다 비공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댓글을 썼을 때 남이 볼 수 있어야 내가 의견을 쓰면 네. 이게 마치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거를 완전히 차단을 해서요. 자신들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의견이 정말 그게 투명하게 그 의견을 반영했는지 안 한 건지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검증 방식을 당신들이 우리한테 의견을 공모해 놓고 그 의견을 충실하게 받아줬는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시민 대표단 같은 거를 만들지도 않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 검증을 위한 시민 대표단도 없이 네, 네. 그냥 쉽게 말해서 누구나 댓글로 의견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댓글로 의견만 받겠다. 댓글이던 아니면 우리처럼 만약에 민원연 같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가 의견을 천명할 수 있겠죠. 네. 사람이 나올 때마다 이 사람 안 된다라고 계속 뭐 성명을 내거나 그건 우리가 늘 거기에 하던 의견을 거니까. 내거나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 제도는 일종의 댓글 같은 방식으로 의견만 받겠다. 시민들의. 네네. 시민 대표단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럼 그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기본적인 핵심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 그것도 불가능한 데다가 그 여론이 어떻게 정말 접수됐는지를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그럼 그동안에는 추천인을 썼다는 얘기죠. 다 지원서에.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었죠.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누가
후보인지는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진일보한 거 맞아요. 누가 지원을 했는지를. 그런데 추천인을 아예 안 쓰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관행상 이제 자유한국당 7대4 뭐 이제 그러니까 여야 7대4 이게 방문진은 6대3인가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정치권 밀실, 정당들의 밀실 추천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그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방통위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냥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네. 근데 누구가 누구 추천인지는 사람을 딱 보면 얼굴만 딱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왜냐하면 예전엔 당도 명확했잖아요.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민주당이 그냥 딱 했었고 지금은 또 당도 이제 좀 당의 그 구성이 좀 달라져 가지고요. 복잡해 야당 TO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야당이 가져가는 7대4의 4와 네. 방문진 경우 이제 6대3의 여태까지 3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 주장은 이 관행을 다 깨야 된다. 기존 뭐 7대3, 6대4 이런 거, 6대3 이런 거 완전히 하지 마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추천은 할 수 있다고 저희도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논란을 이제 벌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당 추천을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정당이라는 것도 그냥 국민이다. 그렇다면은 그게 국회에 하나 이익단체니까. 그러니까 추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추천을 했을 때 압박을 가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해서 방통위가 그 정당 추천만을 다 반영하게 되면 안 된다는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많은 것들은 중립지대 여야가 아닌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송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여야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이 사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더라도요. 예를 들어 만약에 KBS 이사 된다 쳐봐요. 근데 저를 그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들어가는 것과 그냥 들어가는 것과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문제가 있어요. 그걸 네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가 없는 게요. 내가 누가 나를 추천해줘서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내 생각과 내 소신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생각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소통과 제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야 추천이 아닌 상태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적임자들이 이사로 될 수 있게 중립지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정당 추천 자체를 받지 말아야죠. 현실적으로 정당한테 추천은 받지만 정당의 압력은 받지 않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는 정당 추천만 배제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의견도 있고요. 정말.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방송독립 시민행동 안에서도 민원연 안에서도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결국은 저는 핵심은 방통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권한을 휘두르는 건 방통위고요. 최종 결정권자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임해서 추천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방통위원장이 그냥 예전처럼 여야가 한 사람들 다 뽑아주고 뭐 예를 들어 청와대가 무슨 뭔가 지시해서 다 뽑아주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런 뭐 이런 거 다 헛짓이다 지금 하고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거는 좀 분명하게 있는데 홈페이지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좀 더 성의 있게 이사 관련된 내용들을 잘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추천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전 밝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밝혀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요. 이거 민주당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추천했어요. 그런데 추천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추천하면 약간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무슨 시민단체 이름으로 추천을 하게 하고 실제로는 자유한국당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은요. 결국은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꼼수를 부려가지고 하는 짓들이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거는 늘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다만 우리가 정신 있잖아요. 공영방송의 그 정신 그 자체를 제대로 살리는 그런 문화가 마련돼야 되고 그런 문화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방통위가 뽑을 때 잘 뽑아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건데. 갖고요. 탁 그냥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원 절차는 아무리 투명하게 하고 지원 절차 자체에 뭐 누구를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봐야 꼼수를 쓰니 그럼 결국은
선발 과정이 투명하고 치밀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이번에 잘 얘기했네요. 네, 그럼. 그러니까 저는 예. 지금 어떤 사람이 올라오더라도 정당이 다 배제되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처리돼서 올라온다는 추천이니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보고 일일이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민주당이 추천했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떨어뜨리는 그냥, 거죠. 이 사람 안 된다. 떨어뜨린다기보다 우리 의견을 정확하게 이 사람이 왜 공영방송 이 사람의 발언이나 그동안의 어떤 글이나 이런 걸 다 검색해서 행위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사람 부적격자다라는 것을 그냥 알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저는 방통위 의결이 번복될 것 같지 않고요. 다만 행정 집행 과정에서 만약에 불성실하게 뭐 의견이 올라온다거나 제가 먼저 문제 제기한 거는 방통위 직원들이 MBN 미디어랩 같은 그런 중요한 심사할 때도 제대로 된 서류를 못 받아내는 그런 직원들이었잖아요. 그런 서류도 안 받고도 심사 다 통과해서 허가해내준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허위의 어떤 그 이력서 같은 게 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 다 지워버리고 그런 서류를 올릴 수도 자소서는 있어요. 그렇게 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결국은 우리 시민이 그 역할을 하는 수밖에 예.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통위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보겠지만은 저희 시민검증단 작업이 가열차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은요. 일종의 뭐 사이버 수사대처럼 지금 이사 후보들이 쫙 올라올 거예요. 방통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KBS, MBC, EBS의 이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지 이 사람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다양하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제보도 받고 그렇게 해서 검증해 보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시민 공영방송 이사 후보 검증위원회도 하나 만들어야 검증단 이렇게 해서 네. 시민검증단 뭐 이렇게 해서 따로 이 방통위가 시민검증단 안 하겠다고 하니 네, 저희가 하기로 우리가 한 하는 거예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방송 시민행동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방송독립 시민행동에서. 그런데 방송독립 시민행동의 실체가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사실은 어차피 몇 우리가 할 안 거 되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어차피 해야 돼요. 민원연이 하게 될 열심히. 거고. 네. 그 뭐 시방위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죠. 거기다 후보 하나하나 올려놓고 이력 까주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방통위가 할 일을 자꾸 민원연이 하고 있네. 그렇긴 하죠. 돈이라도 좀 받아야 되나? 예. 진짜 너무하네. 외주 아니 방통위가 뭐해? 외주라도 좀 뭐해? 공식적으로 외주 계약을 좀 시비도 맺어주든가.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공식적으로 외주 계약을 맺지 이게 무슨 이게 말도 안 훌륭한 시민단체니 우리가 믿고 시민검증단을 꺼버리십시오. 꺼버리십시오. 네. 자, 미디어 스크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러면 나쁜 보도 스크랩 해보십시오. 예, 저희 종편 팀은 뭐 아까 보니까 열심히 종편 보고 계시는 우리 신입 활동가들이 인사도 한 것 같은데 최근에 북한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북한 방송을 북한 열심히 보고 있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그러니까 종편이 북한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진짜 저희가 그동안 선거만 봤던 것이 약간 후회될 정도로 진짜 세상은 요지경. 진짜 다른 부분에서는 종편이 많이 조심한다 어느 정도는 예전보다.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북한만 나오면 거의 완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어제는 TV조선이 김정은 암살 열심히 방송한 거 말씀드렸죠. 제가 볼 땐 그 정도 되면 암살 원하는 건데 채널A는 좀 결이 달라요. 암살 얘기도 뭐 하긴 합니다만은 네. 채널A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이 부분에 꽂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채널A는 약간 전쟁을 바라는 것 같다. TV조선은 암살을 바라고 채널A는 전쟁을 바라는 것 같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둘 다 전쟁이네. 암살 되면 전쟁이지 무슨. 파국이다. 어쨌든 둘 다 정상적인 상황을 바라지는 않는다. 예, 뭐 이런 겁니다. TV조선 채널A 어떤 방송을 저희가 봤냐면은 6월 25일 뉴스탑 10하고 정치데스크 이 역시 이제 뭐 낮 시간대 하는 낮에서 이렇게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하는 이 메인 프로그램들이죠. 시사 프로그램 중에 네. 물론 채널A가 시사 프로그램이 9개나 돼가지고요. 엄청 많은 것 중에 이제 메인 시간대에 하는 겁니다. 이게 6월 25일 방송에서 뭐 가지고 이렇게 하냐면은 6월 18일부터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느냐 미국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해입니다. 네. 뭐 처음에 이제 발표한 게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 그래서 그거 중단했고 유예했고 그 다음에 이제 K맵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해병대 연합훈련이에요. 요것도 이제 유예를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근데
이 훈련을 뭐 아예 폐지한다. 이제 앞으로 절대 안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북미 회담에서 회담이 그러니까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적대행위,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북한과 미국이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담 결과에 대한 이행 조치 차원에서 일단 유예할게. 네. 근데 한미 양국이 모두 밝힌 게 뭐예요? 북한의 앞으로의 태도를 봐서 다시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두 가지 모두. 이걸 가지고 채널A가 화가 난 거예요. 감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 야, 이거는 주한미군 철수로 가는 징검다리고 결국엔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정말 재밌습니다. 이분들의 방송을 보면. 아니 이거 진짜 미국이 보면 진짜 열받겠다. 그럼요. 진짜 열받겠다. 그러니까 TV조선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차에 독 묻어 있다고 한 거잖아요. 그것도 미국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채널A는 지금 한미동맹 해체되고 뭐 훈련 중단하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채널A 뉴스탑10 6월 25일이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자체 제작 영상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거의 뭐 이건 전쟁 기원 영상이에요. 네. 막 그 전쟁 영화에 나오는 아주 웅장한 음악을 이렇게 베이스로 딱 깔아놓고 부금으로 네. 깔아놓고 계속 미국 항공모함의 훈련 영상, 막 비행기 뜨고 막 그리고 포 발사 영상 막 이런 거 전쟁을 연상시키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자막이 계속 나오냐면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전격 중단에 이어 한미 해병훈련 무기한 연기, 한미 연합훈련 줄줄이 수독,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북 비핵화를 위한 재물, 60년 한미 군사동맹 해체 수순으로 가나 이렇게 자막을 띄웁니다. 아니 한미 훈련이 중단되는 거하고 한미 동맹이 해체되는 거하고 뭐가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나는 모르겠다. 이게 채널A가 나름대로 자기네가 아니,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훈련하고 놀아야 동맹이 강화된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 근데 그게 왜 계속 되어야 되는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 훈련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평화 시대가 오면 못담시 포를 쏘고 총알을 낭비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냐고. 그게 왜 그 말을 안 해? 돈 얘기 좀 하지. 돈 얘기하라고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군사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채널A 같은 방송사가 시청자를 속이기가 딱 좋아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 훈련을 지금 중단했으니까 주한미군도 철수될 것이고 네. 한미동맹도 해체될 거야. 이게 언뜻 보면 맞아 보이거든. 맞아 보여요. 언뜻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수많은 근거와 논리와 배경 상황들 복잡한 이 논리들이 전부 생략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안보. 그러니까 그동안 이 보수 세력들이 안보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채널A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주장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이제 그게 다 틀린 거예요. 다. 과장이고 틀린 거라서 오늘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줄 때 자체 제작 영상인데 전쟁 영상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인터뷰에 TVN이라는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괌에서 폭격기를 출격시켜서 6시간 반 동안 한반도 주변으로 날아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일을 매년 되풀이합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인터뷰 영상 하나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영상에 끼워넣은 이유는 이거 봐라.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해체시키려고 이런 말 하는 거야 라는 맥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인터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주한미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한국이 방위 분담금 부담을 늘려라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고 네. 이 인터뷰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회담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했다 이 얘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맥락이 아예 다른 얘기를 갖다 붙여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요 주한미군 철수도 말도 안 되고 한미 군사동맹 해체는 당연히 이런 말을 꺼낸 적조차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주 맥락이 다른 인터뷰를 일부러 자기네 입맛에 맞게 꽂아 넣은 거예요 이 영상에. 그리고 오히려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피력해왔던 한미 상호 방위 분담금을 한국이 증액해야 된다는 주장에 이번 북미 회담으로 인해서 그 주장의 명분이 약화됐어요 오히려. 이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왜냐면은 북미 양자 간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해서 이 훈련도 중단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훈련이 중단되니까 당연히 돈도 덜 들어가요. 그잖아요. 이번에 훈련을 2개나 일단 유예를 했으니까 거기 들어간 돈 일단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도 했죠. 맞아,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우리 훈련하는데 돈 많이 드니까 한국 너네가 돈 더 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이 인터뷰는 오히려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나 뭐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킬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채널A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 봐 트럼프도 원하고 있어 한미동맹 해체를 막 이런 맥락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게 언뜻 보면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인터뷰 중에 그거 발언만 갖다 붙여버리니까. 그럼 채널A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게 한미연합훈련 유예가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지 그 중간 단계를 채널A가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은 1단계에서 이미 한미연합훈련이 중단이 됐다. 2단계 북한이 서북도 무장 해제를 원할 것이다. 서북도는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죠? 그 뭐 강화 도서 지역 말하는 거예요. 예. 3단계는 미국의 210 화력여단 후방 배치를 북한이 요구할 것이다. 이 화력여단은 뭐냐면은 우리가 휴전선 상호군축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그거예요. 북한이 장사정포로 후방 배치하면 우리도 전략을 빼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화력여단이에요. 이거를 북한이 요구할 것이다. 4단계 공군의 초계 비행을 북한이 그만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5단계 미국의 전략자산 한국에 대한 전개를 북한이 그만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전부 북한이 요구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음 단계로 6단계 가서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이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 해체를 북한이 요구할 것이다. 나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이건 진짜 망상 중에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북한이 이런 걸 요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알겠네. 좀. 뭔지 알겠죠, 근데 나름대로 근거가 채널A가 근거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꿈꾸는 그림이 있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북한이 쳐들어올 것이다. 뭐. 근데 그랬잖아. 저렇게 말하다가 만약에 진짜 북한이 하나라도 저 중에 하나라도 요청을 했다. 그러면 이거 봐라 이제 다음 단계 들어간다. 이제 주한미군 철수다. 그렇게 또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군부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많이 왜 점쟁이들이 미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던져놓으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맞을 거 아니야. 그것처럼 지금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던져놓고 북한이 이거 많이 던져놓으면 그 중에 하나는 언젠간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4.27 정상회담에서도 나왔지만은 일단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러니까 남한에 주한미군이 있어도 된다는 게 일단은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김정은이 그렇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이 아주 엄중한 사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엄중한 사안이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맹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신중하고 치밀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는 거의 망상이라는 거예요. 채널A의 주장은. 그러니까 채널A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2단계 서북도 무장해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미 양국이 중단한 K맵 그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중단이 이 서북도의 무장해제하고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상륙훈련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그 KMEP 이 훈련이 완전히 전면 중단된 것처럼 채널A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채널A가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원래는 1년에 한 19번 정도 해요. 근데 이미 몇 번 했어요. 이미 몇 번 했고 남은 게 한 8번인가 9번 됩니다. 일단 그거로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7월하고 9월에 있는데 일단 그거 남은 거 우리가 유예할게. 근데 너네가 하는 거 봐서 북한이 하는 거 봐서 이거거든요. 근데 이 채널A는 이게 무슨 전면 폐지된 것처럼 얘기해요. 완전 다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몇 번 해서 안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채널A가 보도하는 태도는 뭐냐면 이거 앞으로 할 건데 아예 안 해 이건데 그게 아니라 이미 몇 번 했다고요. 1년에 19번 하는 것 중에. 몇 번 남지도 않았어. 한 절반 남았어요. 국방부의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향후 3개월 이내 실시될 예정이었던 2개의 KMEP 훈련을 무기한 유예키로 했다. 그러니까 2개의 훈련만 중단한다는 거예요. 19개 전부 중단한 게 아니라. 뭐 그러네. 북한이 선의에 따라 생산적인 협의를 계속 해준다면 추가적인 조치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죠. 조건부라는 거죠. 북한이 선의를 보이면 우리가 뭔가 할게. 근데 선의가 아니면 우리 훈련 다시 한다 이겁니다. 채널이 이런 거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과장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조금씩. 예를 들어서 그리고 3단계로 채널A가 내놓은 뭐 미국의 화력여단을 북한이 없애라고 할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늘 휴전선 상호군축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널A가 뭐라 그러냐면은 휴전선 기준으로 위아래 60km씩 정찰하지 말고 전력을 빼자. 그러면은 우리만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자꾸 우리만 무력화라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휴전선 상호군축을 지금 북한이 먼저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북한이 장사정포를 빼겠다고 얘기했다. 이거를 북한이 먼저 제시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다가 청와대가 아니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휴전선 상호 군축인데 이번에도 역시 채널A가 3단계까지 가면 북한이 우리만 무력화 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한 6개 단계를 껴놨는데 전부 망상에다가 말도 안 되는 과장을 해놓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아무튼 간에 이 굉장히 황당한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당연히 심의를 더 늘 것이고 과장과 왜곡 좀 더 엄격하게 따지자면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아니 서북도 무장해제 이런 얘기는 진짜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도 나온 적이 없어요. 말도. 아무튼 처음 말도. 들어봤어. 네. 너 진짜 깜짝 놀랐어. 심지어는 채널A가 어떤 식으로 방송하냐면은 정치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송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그 뉴스탑10 방송이랑 똑같은 걸 한 다음에 채널A가 뭐라고 하냐면은 작은 훈련들은 계속하겠다는 거지만 이런 중요한 훈련이 중단됐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이 참 많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자유한국당 입장을 보여주고 끝나요, 대담이. 아니 그럼 전문가 얘기는 안 했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참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라고 하더니 갑자기 보수 야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하고 진짜 보수 야당의 입장만 듣고 방송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송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편파적인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 할 말이 없거든 사실. 사실 이 채널A가 원하는 전문가들은 그러게 훈련 중에 너무 위험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그거 아니고 지금 평화부터에서 당연히 정지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 도중에는 우리가 적대행위 하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그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서로 약속 지켜야지. 심지어는 지금 북한이 선제적으로 훈련 핵실험장 폐기하고 또 미사일 제작하는 거기도 몇 개 파괴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미국이 바보입니까? 유해 송환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해주는 건데. 아무튼간에 이 채널A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늘 결론은 뭐냐? 채널A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파토나길 원하는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해주길 원하는 거야. 북한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해 이렇게 말해주길 원하는 거야 지금. 판이 깨지길. 왜 전쟁하자고 하지? 네. 아니 근데 그동안 여태까지의 종편의 태도는 늘 전쟁하자.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해서 전쟁 일으키자. 그래서 무력으로 우리가 통일을 시키자라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평화 모드가 이제 오게 되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거지. 힘드니까 이제 북한이 북한에서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야 우리가 못하니까 너네가 쳐줘요. 거의. 지금 모든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나오는 것은 이게 저쪽이 오히려 도발해줘야 되는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지금 멀쩡한 행동을 하니까 암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쿠데타가 나거나 아니면은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들어. 네,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가 지금 있는 거지. 왜 저래?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완전히 그 전쟁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북을 이제 장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막 자세하게 군사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봉 씨는 자기가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집중해서 저게 말이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 일반 그냥 국민은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굉장히 그렇게 느끼는데 이게 참 선동이 그래서 쉬운 거예요.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저거를 심의를 건다기보다는 진짜 그러니까 심의를 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심의 건다고 해서 지금 저런 정도의 정말 극단적인 오보가 아닌 것은 그냥 망상이잖아. 망상. 이거 그저 오보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오보 아니에요? 아니 할 것이다라는 게 어떻게 한미동맹 해체까지 갈 일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견이에요? 의견이고 이게 의견이에요? 그 시사토론이지 시사토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문제는 이거 사실 보도와 논평의 구분 그 조항으로 넣어야 됩니다. 문제는 오히려 방송이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심의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뭐든지 그냥 심의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명백한 오보막말 편파나 이런 것들은 진짜 그쪽에서 걸러줘야 되지만 방송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그동안에는 완벽하게 적대적인 것으로 놓고 그러니까 가치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남북 대립을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들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런 우리 남한에 있는 보수 세력들의 기득권을
딱 가진 상태에서 지금 채널A, TV조선 그리고 뭐 조중동 이런 데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지적을 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디테일하게 하나 이렇게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것대로 가지만 이 지금 조중동에 대해서 오보막만 편파로만 갈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희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통일 기금인지 뭔지 막 돈 막 모으고 니네 통일 엄청 좋아했다. 근데 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느냐. 이렇게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되묻고 니네가 완전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그래서 국민들이 저런데 현혹되지 않도록 막 어려운 말하면 뭐 곧 또 이게 다 뻥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통일이라기보다는 평화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는데 얘네가 지금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캠페인이 저는 필요할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아니에요. 사실 조중동을 쉽게 말해서 조중동을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다른 이면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조중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젊은 친구인데 저보다 어린데 그러니까 극우적인 논리를 따라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중동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통일이라는 이거는 통일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근데 거짓말이 뭐든지 간에 그냥 우리 그냥 이대로 살아요. 싫어요. 뭔가 그냥 그것 자체가 아니 뭐 저는 제 생각엔 통일은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그럼요. 있다고 보는데 평화는 적어도 그렇죠. 바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핵화 전쟁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전쟁 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당장 통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핵을 없애고 우리가 이제 지금 아직 전쟁 중이니까 평화 체제로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전쟁하자 그러고 뭐 북한이 조중동이 노리는 건 뭐냐? 평화가 오면 통일이 된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평화가 오면 불안하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평화가 오면 안 된다. 네,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지 남한의 보수 세력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대로 인한 어떤 이익이나 그것이 다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고리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허위 그 이데올로기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조중동이 뭐 자유한국당 편들어 누구 편들어 이런 건 좀 저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통일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스스로도 그렇게 계속 통일은 중요해라고 막 하면서 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박근혜 그 시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막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개념에서 우리가 저들의 지금 허위 의식들을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문제는 저런 보도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작작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 나올 때마다 예를 들어 한미연합훈련 유예 중단 결정 하나 나올 때마다 그냥 거의 1, 2주 동안은 이런 방송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북한만 나오면 거의 그리고 우리 처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던 동물뼈 얘기도 합니다. 네. 북한이 유해 송환하면서 동물뼈 줄 것이라는 거 TV조선이 많이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TV조선 6월 27일 이것이 정치다. 자, 북한이 이제 돈벌이가 굉장히 활발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미군 전사자 유해를 북한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미군 전사자 유해를 갖고 있다가 이 $1,000 정도의 중국 브로커를 통해 넘기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근데 뭐 이건 이제 나름대로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한 거고요. 하지만 뭐 반론 같은 건 소개하지 않았고 뭐 그런 내용이고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중국 중개인으로부터 미군 유해를 우리가 받은 적은 전혀 없다면서 이런 보도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TV조선이 이거 소개하지 않았고요. 뭐 이렇게 동물뼈 얘기하다가 이제 되게 황당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 고영환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실제로 또 뭐 태영호 공사 책에도 쓴 것처럼 영국 조종사 유해라고 보내는데 이게 동물뼈라고 감식이 나오니까 여론이 얼마나 나빠집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매구미 시신 문제 일본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발끈했던 거고. 옛날에 일본이 메구미 씨의 시신을 받았는데 그때도 동물뼈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놀랍게도 이거는 TV조선의 자매사인 프리미엄 조선에서 2014년에 메구미 사건 감정 결과는 진실일까라는 제목의 보도로 동물뼈가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TV조선의 자매사가 2014년에 동물뼈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오보네. 네,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예, 심지어는 부정이 문제가 아니고 동물뼈가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동물뼈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요. 아이고 미안. 어떻게 왜 이걸 켰어 내가. 네. 미안. 심지어는 비슷한 시기 이게 동물뼈 보도가 이 시기에 많이 나와서 6월 말에. 심지어는 MBN 뉴스와이드의 6월 25일 방송에서도 김동연 전 미국 국무부 통역관이 나와가지고 북한이 동물뼈 넣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확언을 한 분도 있어요. 그런 거 없다. 확인된 바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TV조선이 아무튼 이상한 말. TV조선이 약간 결이 다르죠? 네. 굉장히 가십적이고 막 선정적이고 막 이런 거 하고 채널A는 전쟁 방송하고 이런 거예요. 뭐 이거 보기 비슷하고 막. 그러니까 약간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채널A는 이 전쟁 쪽. 여기 좀 진도를 많이 채널A가 진도를 좀 많이 망상을 좀 더 많이 뺐고 이쪽은 자잘한 오늘 내일 터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막 이런 이제 뭐랄까 흥미진진 막 이런 거를 TV조선이 더 많이 하고 그러네요. 약간 양동 작전처럼 이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자, 그러면 댓글이나 합시다. 네, TNO님께서 미탈 멤버들은 오늘처럼 밝으실 수가 없다. 특히 부녀회장님은 마치 금요일같이 밝다고. 예. 부녀회장님 신기 보위에 앞서시고 계시는 TNO님이십니다. 늘 댓글이 부녀회장님의 심기와 뭔가 부녀회장님 개인 방송 하나 만들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이 TNO님이 진즉 김미성 기자와 같은 셀럽의 트리뷰트 방송을 주기적으로 했으면 20등 안에 들어갔다고. 저희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김미성 기자 특집으로. 네. 44세 0416님 어떻게 개편될지 기대가 되네요. 최장님이 매일 나오실 예정이라 저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내일 선임 활동가님의 활약도 신입 활동가님의 활약도 기대해 봅니다. 내일 방송하고 며칠 쉬시는 건가요? 비가 무지 내리네요. 내일도 탈탈탈. 예, 원래는 쉴까 했는데 이정일 PD 휴가를 보낼까 했는데요. 그냥 계속 붙잡고 하기로 했습니다. 네. 레이니치스님께서 김미성 기자 머릿속에 자리 잡은 북한의 모습이 진짜라면 제일 먼저 암살당한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김미성 기자님 같다. 걱정이 된다. 아니가. 예. 뭐 걱정까지. 김미성 기자님이 암살당하지 않는 것은 미디어 탈곡기에서 이렇게 다뤄주시니까 북한이 차마 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 김미성 기자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복수해 준 거죠. 예. 김미성 기자가 자기네가 리명수 총참모장 졸아서 처형당할 것 같다고 보도해서 북한이 못했다고 보도했잖아요. TV조선이.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레이니 실쌤님 말 중에서 미탈의 구독자 수와 민원연 후원자 수는 정비례할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미탈과 민원연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매주 2, 3회씩 아침마다 고생하신 활동가분들과 매일같이 고생하시는 천재 이PD. 왜 천재가 됐어? 이PD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미탈도 화이팅. 민원연에서 천재가 되는 것은 좋지 않은데 말입니다. 곧 추락이 있거든요.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아니 우리 박 부장도 그렇고 내가 천재 활동가라고 말하는 순간 추락이 오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천재가 되는 순간 그리고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맞아요. 제가 추락하겠네요. 옥수유연차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분들 모두 반갑고 한 가지 문의드린다고 여기는 팟캐스트인데 왜 욕설을 삐 처리하시냐고. 그냥 내보내시라고. 자, PD님의 철학을 말씀해 보시죠. 네. 뭐 할까요? 뭐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욕이 싫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품위를 지켜드리는 욕을 거죠. 하면 네. 우리가 걸릴까? 네, 걸릴 수도 그러니까 있고. 우리가 언론사를 욕을 네. 하는 건데 그리고 네. 뭐 우리가 무슨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기자들을 비판하는 경우도 저희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항상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약간 민원연의 공식적인 발언일 네. 수도 있다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욕설을 내보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옥수수 요염차님의 닉네임처럼 저희가 좀 위트 있게 웃기게 좀 해보겠습니다. 욕을. 근데 옥수수 요염차님께서 새로운 녹음실에서 하신다니 축하드립니다 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저희 그냥 기존 녹음실이고요. 여기가 좀 넓어지긴 합니다. 저희가 교육관을 마련하면서 여기가 사실 창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 짐이 많은 속에서 이제 쑤셔 앉아서 일을 했는데 본격적인 진짜 녹음실로 저희가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미련공태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중앙일보 나쁜 놈들이군요. 이건 대학교 측에서 민사소송 걸어도 중앙일보는 할 말이 없겠네요. 하셨어요. 자, 그리고 저는 개편 이렇게 생각하네요. 월에서 목은 오비와 뉴페이스의 조화로 출연해서 기존과 비슷하게 하고, 금요일은 일주일 종합으로 토론을 만드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대로 책 읽기와 NG를 기획하는 것이 어떤가 싶네요. 그럼 본본 선인활동가님이 예언한 68이 될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각자 다 엄청나게 많은 계획들을 저에게 주셨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의견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네. 팟빵 68이 제가 그만두기 전에 찍습니다. 못 그만두다. 평생 다니신다. 팟빵이 없어질 때까지. 팟빵이 없어질 때까지 그냥. 야, 안 되면 제가 우리 미디어 탈곡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묻히겠습니다. 68위가 안 되지는 못하지만 65위, 66위 막 이렇게 되고 68위를 절대 안 해보는 거지. 아니 제 말은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또 이제 와서 따져. 아니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제 와서 또 나가고 싶어가지고 햇소리 하시기는. 아니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원래 어제 오늘만 이렇게 방송하고 내일은 새로운 버전으로 나갈까 했는데 저희 이 창고에서 방송을 하는데 인원의 제한이 있어서요. 오늘 3분만 제가 신입을 인사드렸잖아요. 내일 또 3분이 다시 들어와서 인사를 하셔야 돼요. 내일은 2분이구나. 2분이 들어와서 이제 저희도 앞으로 방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내일까지 지금 체제로 가고 목요일 날부터 새로운 버전의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지금 이대로 계속하고 300회 때 딱 새롭게 다음 주 월요일이 아마 300회일 텐데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마음이기 때문에요.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 300회를 멋있게 시작하는 게 더 낫겠다 하면 300회부터 하고 아니면 299회의 전야제부터 시작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저희끼리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